아침이 시작되지만 마음은 이미 저녁처럼 무겁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제의 말들이 다시 울린다. 회의실에서 누군가의 표정이 잠깐 굳었고 복도에서는 두 사람의 속삭임이 멈추었다. 나를 지나갈 때 대화가 끊기는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일은 일대로 버겁고 사람 사이의 온도는 자꾸만 변한다. 잘 지내고 싶은데 어쩌다 오해가 자라고 불편이 굳어져 버린다. 소소한 말 한 조각이 등에 남아 하루를 끌어내린다. 오늘은 다르게 하고 싶다. 부드럽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지만 회사의 공기는 늘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지혜가 필요하다. 현실의 장면을 하나 펼쳐본다. 월요일 아침 주간 회의. 보고서에 오류가 드러났다. 팀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사실을 묻는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말했다. 이 부분은 네가 담당한 걸로 기억한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시선이 내 어깨로 모인다. 심장이 먼저 대답한다. 변명을 하고 싶다. 밤늦게까지 함께한 사람들의 수고를 떠올리고 서버 문제와 갑작스런 요청을 떠올린다. 그래도 입을 닫는다.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 계획을 간단히 말한다. 회의는 흘러가지만 마음은 자꾸 뒤돌아본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포크가 무겁다. 복도로 나가는 동료의 뒷모습이 선명하다. 내가 서운한 걸까? 그도 불편했을까? 그 사이에 말하지 못한 한숨이 끼어 있다. 나는 묻는다. 직장에서의 원만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가? 갈등이 전혀 없는 날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갈등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말하는가?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가? 답을 찾기 위해 눈을 감는다. 마음의 속도를 줄인다. 호흡을 한 번, 또 한 번 쐰다. 그 사이로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마음이 앞서고 말과 행동이 그 뒤를 따른다는 가르침. 바른 말은 거짓과 상처를 멀리하고 바른 행은 이익과 손실의 계산을 넘는다. 멈춤이 먼저이고 알아차림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관계의 지혜는 빠른 반박이 아니라 느린 살핌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회사에서도 이 진실은 유효하다. 조용히 초대를 건넨다. 오늘 하루 3번만 멈추어 본다. 회의 전 1번, 메일을 보내기 전 1번, 퇴근 직전 1번. 각자 다른 길에서 수많은 마음이 모여 일하는 자리. 멈춤은 서로를 위한 예의가 된다. 멈추면 보인다. 말의 톤이 보이고 단어의 모서리가 보이고 눈빛의 수분이 보인다. 보이면 선택할 수 있다. 덜 상처 주는 문장, 더 정확한 사실, 덜 단정적인 태도. 작은 선택이 원만함을 만든다. 사례를 더해본다. 사내 메신저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다. 오후 자료 업로드 부탁. 마침 집중이 끊긴 타이밍이다. 단호하게 들린다. 나도 단호하게 답하고 싶어진다. 지금은 어려움. 대신 이렇게 쓰기로 한다. 지금 리뷰 중이라 오후 2시에 올리겠다. 진행 중인 항목은 3가지이고 우선순위를 맞추겠다. 사실과 시간, 다음 행동을 명료하게 적는다. 상대는 고맙다고 답한다. 갈등은 생략된다. 원만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문장의 훈련에서 자란다. 같은 내용을 다른 톤으로 쓰는 것. 그것이 관계의 기술이다.
또 다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뉘앙스. 누군가의 실수를 가볍게 넘기는 농담. 그러나 이름이 분명히 거론된다. 나는 그 자리를 지나치며 마음이 흔들린다. 웃으며 끼어야 할까? 그냥 지나가야 할까? 그때 떠올린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말의 4가지 기준. 사실인지, 필요한지, 때가 맞는지, 말의 온도가 자비로운지. 그래서 내 선택은 달라진다. 웃음을 보태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이 들을지도 모를 방향을 생각한다. 당사자가 있다면 농담은 칼이 된다. 관계의 바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쉽게 긁힌다.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 자리를 떠난 뒤 농담의 주인공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방금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내게 이야기해달라. 함께 정리해보자. 때로는 이 한 줄이 울타리가 된다. 원만함은 침묵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의 작은 개입이 공기의 방향을 바꾼다. 회의장에서 말이 엇갈리는 장면도 잦다. 누군가의 제안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가로채 설명을 덧붙인다. 그럴 때 나는 탁자 위 손끝에 의식을 둔다. 손끝이 찔끈하면 나도 끼어들고 싶어진다. 그때 한 문장 침묵을 넣는다. 한 문장 길이만큼의 호흡. 그 사이에 말이 정리된다. 그 뒤에 조용히 말한다. 지금의 설명을 이해했다. 내 제안은 이런 맥락이다.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싶다. 단정이 아닌 합의의 언어를 앞세운다. 감정은 내려놓고 구조를 세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나중에 생길 오해를 미리 줄인다. 회사의 대화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가 이득을 만든다. 속도를 줄이면 관계가 보인다. 정확도가 높아지면 신뢰가 살이 붙는다. 신뢰는 일의 마찰을 낮춘다. 결국 성과가 따라온다. 한편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분기 실적 발표 날 모두가 지쳐 있었고 표정이 말라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어제의 단호했던 내 말투가 귓가에서 다시 자란다. 후배의 얼굴이 스친다. 내가 의자 등받이를 치는 작은 소리를 내며 말을 잘랐다. 그 순간 마음이 비었다. 손등에 뜨거운 것이 번졌다. 잠깐 울음이 올라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음이 사무실의 소음을 밀어냈다. 그날 저녁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내 말이 너를 급하게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다. 내일 잠깐 이야기하자. 다음 날에 우리는 조용히 앉았다. 나는 변명 대신 구체를 말했다. 내가 문장을 끝내기 전에 내가 끼어들었다. 너의 생각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다시 듣고 싶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긴장이 많았다며 다음에 더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말은 짧았지만 공기는 바뀌었다. 사과는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다. 사과할 줄 아는 조직은 오래 버틴다. 그 순간 이후로 내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낮아진 목소리는 내게도 편안했다. 원만함을 위해 지켜볼 5가지 습관을 마음에 새긴다. 첫째,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기. 둘째, 말의 길이를 줄이기. 셋째, 책임을 나누는 문장 쓰기. 넷째, 칭찬은 구체로, 지적은 사적으로. 다섯째,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이 5가지는 업무의 기본처럼 보이지만 결국 관계의 다리 역할을 한다.
특히 칭찬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크다. 수고했다는 말에 내용이 붙으면 더 멀리 간다. 이렇게 말해본다. 오늘 자료의 도표가 핵심을 잘 드러냈다. 다음에도 이 구조를 참고하면 좋겠다. 구체는 방향을 준다. 반대로 지적은 문 앞에서 멈춘다. 모두의 귀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고른다. 너 때문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우리가 교정해야 할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흐름이 주인공이 된다. 흐름을 고치면 사람은 상처를 덜 받는다. 관계의 기술은 몸에서 시작된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말이 거칠어진다. 밥을 대충 먹으면 마음의 기름이 말라버린다. 오후 4시에 당 떨어짐은 작은 오해도 크게 만든다. 몸이 깨어 있어야 마음이 유연하다. 그래서 하루의 루틴을 가볍게 세운다. 출근길에 10분 산책, 점심 후에 짧은 스트레칭, 오후 3시에 물 한 잔과 깊은 호흡, 퇴근 전 5분의 정리. 몸이 신호를 보내면 마음은 덜 휘청인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수행이라 하셨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말을 세심히 보는 습관이다. 이 습관이 회사라는 작은 우주를 안정시킨다. 경계의 기술도 필요하다. 원만함은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수능이 아니다. 선을 그을 곳에서는 분명해야 한다. 무례한 농담, 반복되는 야근의 당연시, 역할을 넘은 책임 전가. 이 3가지 앞에서는 말한다. 나는 이런 방식이 불편하다. 역할의 경계가 필요하다. 다음에는 이렇게 제안한다. 단단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어휘를 고른다. 말의 힘은 강도보다 방향에 있다. 방향을 분명히 하면 반대편에서도 이해가 가능해진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신뢰는 자란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사람은 더 선하게 행동한다. 이제 회사의 하루를 따라가며 작은 지혜들을 노트처럼 묶어본다.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마음의 안부를 묻는다. 오늘의 감정 한 단어를 고른다. 편안, 초조, 기대, 무기력. 단어를 적어두면 널뛰게 하지 않는다. 오늘의 목표를 2개만 적는다. 하나는 사람과 관련된 목표로 정한다. 동료의 수고를 한 번 더 인정하기. 후배의 질문을 끝까지 듣기. 마음의 체크리스트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오전, 회의 전엔 준비만큼 태도를 준비한다. 내 의견의 근거를 정리하고 반대 의견을 만났을 때의 문장을 미리 쓴다. 이렇게 시도할 경우의 리스크를 함께 본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고생을 먼저 인정한다. 고생을 인정한다고 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정은 마음의 문을 연다. 열린 문 사이로 합리가 드나든다. 점심, 테이블의 대화는 가볍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는다. 부재 중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최소로 줄인다. 대신 학습과 취미, 몸의 관리, 요리와 책 이야기 같은 방향으로 흐름을 바꾼다. 누구의 자녀나 부모 이야기가 나올 때는 비교가 아닌 경청을 선택한다. 점심의 온기는 오후의 논쟁을 부드럽게 만든다. 오후, 메일과 문서. 제목은 내용을 요약하고 첫 문단은 결론을 담는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려는 태도다. 요청은 명확한 기한과 기준을 포함한다. 피드백은 일관된 구조로 쓴다. 관찰한 사실, 느낀 영향, 바라는 변화, 함께의 다음 행동. 이 4칸이면 충분하다. 감정의 소용돌이는 줄고 서로의 역할이 또렷해진다.
저녁. 퇴근 전 일과를 정리한다. 오늘 마음을 움직인 동료의 행동을 한 줄로 기록한다. 누구의 배려, 누구의 책임감, 누구의 유머 감각. 그 기록을 다음 날 감사 메시지로 보낸다. 관계는 기록과 감사에서 견고해진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숨을 길게 내쉰다. 회사의 공기는 회사에 두고 나온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 남겨두는 용기가 회복을 돕는다. 갈등이 깊어졌을 때의 길도 준비한다. 먼저 혼자 쓰는 메모를 만든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가 본 사실, 내가 느낀 감정, 내가 바라는 그림, 상대가 바랄 것 같은 그림. 서로의 입장을 적어보면 마음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 다음 대화의 시간을 제한한다. 오늘은 감정이 많으니 내일 오전에 15분만 이야기하자. 시간과 길이를 정하면 대화는 안전해진다. 대화 중에는 하나씩만 다룬다. 과거의 모든 서운함을 불러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합의가 만들어지면 짧은 문장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 문장 하나가 다음 갈등의 크기를 줄인다. 리더의 자리에서 특히 필요한 지혜도 있다. 공개석상에서 사람을 칭찬하고 1대1 자리에서 개선점을 나눈다. 공앞에서의 지적은 조직의 생기를 깎는다. 반대로 공개 칭찬은 기준을 세운다. 팀의 언어를 만들자. 우리가 추구하는 말의 태도, 회의의 규칙, 피드백의 리듬. 간단한 문장으로 벽에 붙인다.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띠다. 규칙이 있을 때 새로운 사람도 편안해진다. 편안함은 창의를 낳는다. 동료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는 다정한 책임감이다. 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민다. 바쁜 동료의 일정에 맞춰 회의 시간을 조정해준다. 그 배려는 언젠가 되돌아온다. 그러나 빚의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 기대를 봉투에 넣지 않으면 섭섭함도 줄어든다. 다정함은 기분이 아니라 기술이다. 적절한 거리, 정직한 말, 미리 알리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다정함의 뼈대다. 원만함을 어렵게 만드는 그림자도 알아본다. 비교, 예단, 낙인, 과거의 기억. 비교는 팀을 갈라놓고 예단은 대화를 막는다. 낙인은 사람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버린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가린다. 이 네 가지가 올라올 때 마음속 메모를 펼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단정하고 있는가? 이 단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부처님은 인연을 보라 하셨다. 사건은 하나의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조건이 겹쳐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다. 인연을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흐름을 더 이해하게 된다. 이해는 용서를 쉽게 한다. 용서는 나를 가볍게 한다. 말의 온도를 관리하는 지혜를 더한다. 급해질수록 낮고 천천히. 목소리가 올라가려 할 때 의자를 조금 뒤로 뺀다. 앉은 자세를 바로 세운다. 턱을 내리고 숨을 길게 뺀다. 이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신경계는 진정된다. 진정된 몸에서 진정된 말이 나온다. 한 문단 말하고 멈춘다. 상대가 반응할 틈을 준다. 틈은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틈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는 새 길을 찾는다. 업무의 성과와 원만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까? 가능하다. 원만함은 타협이 다른 이름이 아니다. 엄격한 기준과 따뜻한 언어가
함께 갈 수 있다. 일의 목표는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숫자는 정확하게, 과정은 유연하게. 그 균형이 조직을 오래가게 한다. 이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은 나부터의 변함이다. 오늘 나의 말 한 줄, 나의 표정 한 번, 나의 기다림 10초. 작아 보이는 이들이 내일의 공기를 만든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 부처님, 우리 일터의 말들이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소서. 사실을 말하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서로의 수고를 먼저 알아보게 하소서. 칭찬이 공허하지 않게 하소서. 지적이 모멸이 되지 않게 하소서. 경계는 분명하되 태도는 부드럽게 하소서. 속도를 줄일 때 길이 보이게 하소서. 평가의 계절에도 사람의 존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도 길을 비추시기 바란다. 성급함을 내려놓는 지혜를, 감정이 커질 때 멈출 줄 아는 용기를, 사과를 미루지 않는 단단함을, 경청을 귀의 문지방으로 삼는 습관을,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는 꾸준함을, 타인의 강점을 먼저 보는 관대를, 약자의 목소리에 먼저 반응하는 결을, 내 말이 나의 업이라는 깨달음을, 작은 의식을 하루에 더한다. 오전에 팀 채널에 짧은 감사 한 줄, 오후에 자신이 만든 실수 한 줄 공유와 교정 계획, 퇴근 전 공용 공간 정리 10분, 비품을 채워놓고 쓰레기를 비운다. 보이지 않는 수고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의 것이다. 이 의식은 일터를 집처럼 만든다. 집 같은 곳에서 사람은 편안히 실력을 낸다. 신입과 선배의 관계에는 특별한 다리가 필요하다. 신입의 서툼을 단정하지 말고 성장의 방향을 함께 찾는다. 선배의 조언을 요구처럼 듣지 말고 경험의 요약으로 받아들인다. 서로의 언어를 번역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부담이 된다. 그 표현 대신 이런 말이 좋겠다. 말의 사전을 맞추면 오해는 줄고 배움은 빨라진다. 선배에게는 기다림이, 신입에게는 질문이 약속처럼 자리 잡기 바란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의 마음도 준비한다. 실패는 책임의 나눔과 학습의 합의로 마무리한다. 누가 잘못했는가에 집중하면 팀은 무너진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집중하면 팀은 단단해진다. 사후 검토의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무엇을 시도했는지, 무엇이 예상과 달랐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지. 이 네 문장만 지켜도 실패는 자산이 된다. 실패가 자산으로 남는 조직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움직인다. 호기심은 원만함과도 통한다. 서로를 죄인으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여러 버전으로 살아간다. 집에 나와, 회사에 나, 팀 앞에 나와, 혼자일 때에 나. 그 다른 얼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연결해주는 끈이 필요하다. 그 끈은 가치다. 나의 핵심 가치를 손바닥에 적어본다. 정직, 책임, 배려, 용기. 이 네 단어가 내 말과 행동의 교차로에서 이정표가 된다. 바쁠수록 이 단어를 떠올린다. 오늘의 선택이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지 살핀다. 이 살핌이 원만함의 뿌리가 된다.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때 관계는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가끔은 마음의 연습장을 펼쳐본다. 오래 묵은 서운함을 적는다. 누구의 어떤 말, 어떤 표정, 어떤 침묵, 그 아래에 나의 소망을 적는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다.
사실은 동료가 되어주길 바랐다. 사실은 혼자가 아니길 바랐다. 서운함 아래에는 늘 소망이 있다. 소망을 말로 건네야 한다. 서운함의 목록은 관계를 닫고 소망의 목록은 관계를 연다. 소망을 나눌 때 상대도 자신의 소망을 말할 수 있다. 두 소망이 만나면 새로운 약속이 생긴다. 때로는 이별도 일어난다. 함께 가기 어려운 길이 펼쳐질 때가 있다. 그때도 품위를 지키기 바란다. 마지막 인사와 인수인계, 고마움을 담은 매일 앞으로의 안부를 묻는 한 줄. 품위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나를 낮추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사실에 감사의 끈을 묶는다. 품위 있게 이별한 관계는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도울 가능성을 남긴다. 세상은 좁고 인연은 길다. 부처님이 인연을 보라 하신 까닭을 일터에서 더 자주 느끼게 된다. 한 사람의 말은 조직의 날씨를 바꾼다. 내가 바꾸는 날씨가 따뜻하기 바란다. 말 앞에 눈빛을 올려두고, 판단 앞에 관찰을 올려두고, 결론 앞에 질문을 올려둔다. 이 세 가지 순서만 지켜도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눈빛이 먼저면 마음이 열린다. 관찰이 먼저면 사실이 보인다. 질문이 먼저면 존중이 생긴다. 존중은 모든 협력의 문턱이다. 저녁에 사무실이 공허해질 때 창밖 불빛을 보며 다시 숨을 고른다. 오늘 숨어 지나간 고마움을 떠올린다. 회의실 문을 잡아준 동료, 말없이 자료를 정리해준 후배, 내 메일에 빠진 문구를 조용히 채워준 다른 팀의 누군가.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른다. 고맙다. 내일 아침 그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원만함은 이렇게 자란다. 마음속 인사를 세상으로 꺼내는 일, 그 작은 용기에서. 그대여, 오늘의 다짐이 내일의 습관이 되기 바란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관계의 기후가 된다. 온화한 기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과 배려, 경계와 사과, 감사와 경청이 매일 조금씩 쌓여 만들어진다.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이 회사의 공기를 바꾼다.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서로의 눈빛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걸음. 말이 상처를 남기지 않고 일의 결과가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하루. 이제 촛불처럼 숨을 길게 내쉰다. 내 안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는다. 내일 아침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먼저 미소를 올리고 인사를 건넬 것이다. 어제와 같은 자리지만 오늘의 마음은 다르다. 내가 바뀌면 공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원만함은 자라난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이 고요를 기억하는 밤이다.